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된 흥미로운 건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됐을 경우를 예측한 민주당의 보고서를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보고서에 썼을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나가서 이 대형 미디어월에서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부터 바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여러분들은 편하게 안방에서 이 TV를 통해서 김진애 앵커의 이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의 화두는 단일화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단일화를 했을 때 야권 단일화겠죠. 3자 대결 결과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글로벌 리서치가 발표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 이재명 36.8, 윤석열 40.7, 심상정 4.5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안철수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입니다. 흥미로운 건 지금까지 종전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나 오차범위 내에 접전인 것으로 나왔는데 이 양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35.7, 안철수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됐을 경우 안철수 후보는 29.7, 심상정 4.0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저희 돌직구쇼의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 네. 이 여론조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바뀌고 있는 거죠. 바뀌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안 후보를 견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됐을 때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 더 크게 나타났을 때는 예. 윤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을 때요. 예. 이때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하면 좋은데 예. 정 안 되면 안철수 후보로라도 이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이른바 흥묘 백묘론.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하는 겁니다. 예. 안 후보가 아니다.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돼서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예. 특히 누가 그럴까요? 이준석 대표가 견인하는 2030, 예. 2대남, 3대남. 왜? 이준석 대표가 싫어도 너무 싫어하는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되는 거. 예. 그러니까 그들이 유입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누구로 단일화됐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안 후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말 그대로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렇죠. 안일화가 달라진 거죠. 안일화가 달랐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빠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29.7은 20대, 30대 남성들이 주로 안철수 후보의 이 단일화 지지율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오. 견인하는 지지층이죠.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단일화 이야기 여론조사 전해드리고 있는데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동아일보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보고서를 썼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됐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이대로면 서울은 빨간색? 여당의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 서울시당 보고서예요. 동아일보가 입수했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점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시 서울에서 필패 구도다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서울에서 필패한다. 서울 민심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4.7 재보궐 때와 필적하는 정권 심판론이 서울 민심이다라고 민주당 서울시당은 보고서에 기재했습니다. 형수 욕설 논란,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다라고 서울의 민심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고서를 썼다라는 게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서울이 이번 대선 정권 심판원의 진원지다. 서울 민심 4.7 때보다 나쁘다. 윤석열로 단일화되면 일부 경합,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서울에서 이길 곳이 없다. 이길 곳이 없다. 온통 빨간색이 될 거다라는 예측을 보고서에 썼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보고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또 민주당이 자체 보고서를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통찰력 가지고 썼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를
대부분의 경우가 오차범위 뭐 내일 수도 있지만 밖에서 이긴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건 어쨌든 간에 뭐 그것이 1+1이 2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정권 교체의 표심을 집결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야권을 호재인 거죠. 그런 점에서 뭐 단일화가 됐을 경우를 이제 상정해 놨을 때는 굉장히 이제 어떤 선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을 밝힌 건데 다만 이제 흥미로운 거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가 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제 민주당은 평가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뭐 배종찬 선수 얘기했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중도 표심을 더 많이 끌고 가는 안철수 후보의 확장력을 많은 여론조사가 보여줬던 거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서울의 민심이 오히려 더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이런 건데 자 제가 예전에 4.7 재보선 때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지금까지 2008년 총선 이후로 예. 어떤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단 한 번도 국민의힘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나 잠깐만요. 2008년 선거 때 빼고 전 선거에서 그렇죠. 보수 그 정당이 이후에 이긴 적이 없다.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죠. 그래서 13년 만에 지난해 재보선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이긴 겁니다. 그 정도로 오. 사실 서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난 10여 년간 민주당의 텃밭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실제 민주당이 선거를 승리했을 때는 뭐 호남과 뭐 지금은 이제 영남의 결합이 아니라 대부분 호남과 수도권에 결합하면서 민주당의 큰 선거 이제 압승을 가져왔던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서울의 민심이 이탈한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민주당 선거가 어려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서울에 초점을 둔 그런 보고서를 쓰지 않았나 싶고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구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런 점을 민주당 스스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민주당의 서울시당의 이 보고서, 여론 보고서의 내용이 여론조사 전문가가 보기에는 얼마나 정확한지 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긴장해야 된다라고 보고서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권 심판 여론의 진원지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동아일보도에 따르면 진원지가 바로 서울이다. 4.7 재보궐선거 때보다 서울의 민심이 더 안 좋다, 더 나쁘다. 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서울 민심을 해석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 보시기에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이 왜 그러냐? 지난해죠. 4월 보궐선거 때는 LH 사태, 부동산이었죠. 예. 부동산이 서울시장을 결정을 한 것인데 이번 대선은 부동산 플러스 청년도 실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이번 대선의 지역 승부처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97년도의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한 30여만 표 차로 이해창 후보를 이겼는데 이때 서울에서 22만 표 차이가 났어요. 예. 서울입니다. 그리고 역대 민주당 후보 당선자가 서울을 못 이기고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지난 화에서 배종찬의 민심 진심 서울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군요. 그렇죠. 3번을 이야기했죠. 서울. 노래 가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지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도는 이유가 뭐냐? 서울 포위 전략이죠. 왜? 위성 도시를 쫙 둘러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의 예. 민심을 잡기 위한 또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 텃밭이니까. 그렇죠. 바로 그 전략. 그만큼 경기도로 갔지만 경기도는 서울이다. 서울 포위 서울은 전략이다. 경기도다. 이렇게 됩니다. 서울 포위 전략.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를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이다. 네.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단일화 조사가 아니라 이번에 다자 대결 조사 결과입니다. 역시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3.6%, 윤석열 후보가 31.8%, 심상정 후보가 2.8%, 안철수 후보가 10.1%입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를 하냐 마냐 지금 요 국면이잖아요. 네. 윤석 대표, 안철수 후보 뭐 양측이 패륜이다 아니다 지금 뭐 설전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흥미로운 게 어제 설명해 주셨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인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견고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은 정권 교체 여론 비슷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상승하더라도 안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합해서 한 50%대
중반까지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요지부동 거의 변화가 없어요. 30%대 중반, 정권 유지, 정권 재창출, 여론 비율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면 안철수 후보도 그래도 자기 지지율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그래프, 좀 그래프를 한번 더 보여주시면 예. 두 가지를 발견하셨습니다. 두 가지 뭘 발견해요? 자, 이 그래프대로라면 단일화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왜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라도 이재명 후보를 앞서간다. 예. 이렇게 되면 윤 후보도 또 국민의힘에서도 아니 우리로 단일화 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면 되지 이기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아져야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제 안 후보 지지율이 왜 주춤하느냐? 북한 미사일, 안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람 누구죠? 안철수보다. 그렇죠. 이 안보 이슈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는데 딸까지 기우했지만 이 카드로 안보 이슈를 막아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안보로 작아지고 있는 안 후보도 고민입니다. 고민이군요. 삼자 다 고민이 있겠군요.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하면 사자 다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중앙일보 1면이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하고 있다 앞서 예고드렸는데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목성에서 온 여자. 순서가 바뀌었던 거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금성에서 그만큼 금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네. 금성이 LG로 바뀌었잖아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남녀의 심리가 그만큼 다르다는 건데 자, 20대 남자와 20대 여자가 이렇게나 다른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목부터 보실까요? 2대 20대 남자는 60대보다 오른쪽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0에서 10까지 이 보수에 가까운 수치는 10으로 갈수록 보수라고 하고 진보에 가까운 수치는 0으로 갈수록 진보라고 책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20대 남자, 60대 이상 여자, 30대 남자, 60대 이상 남자, 30대 이상 여자 이 탑 랭킹 5 중에 20대 남성이 가장 보수에 근접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5.87. 그리고 60대 여성이 5.72로 그 다음에 보수적이다고 뒤를 이었고 요약하면 20대 남자가 60대 남자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네. 조사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대 여성은 어떨까요? 정반대, 40대만큼이나 진보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용찬 소장님, 네, 이게 사실입니까 일단? 사실입니다. 어, 우리 돌직구에서 여러 차례 이 20대는 특히 20대 남자는 신안보 세대다.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가 이전에 있었냐면은 이 전쟁 도발이 발발했을 때 가장 먼저 총을 들고 나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많은 비율이 어디냐? 20대 남자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조사가 있었을 정도로 검색해서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럴 정도로 20대는 신안보 세대죠. 네. 군대는 다녀왔고 오히려 이 반공 또 애국 이런 부분에 저철주절미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더 안보관 자체가 보수 성향이 그래서 이른바 또 부모님의 영향도 받았었어요. 야, 아니 60대보다 근데 더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신안보 세대. 그러니까요. 그런 20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영향, 또 군대를 다녀왔다라고 하는 특수성 이런 것까지 합해져서 관련된 안보 관련 조사를 할 때 오히려 총을 들고 전쟁이 예. 일어났을 때 싸우겠다. 예. 이게 20대에서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올 정도로 20대 특히 남자는 신안보 세대. 이게 이번 대선의 특징인 거죠. 이준석 대표가 견인하고 있는 지지층도 20대 남자, 2대 남. 바로 이들이 이제 60대와 함께 그러니까 60대 이상 남자도 이 보수 성향이 높은 편이거든요. 호위 전략을 하겠다. 이런 전략적 예.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같은 20대인데 어째서 우째 이런 일이 20대 여성은 이 40대 남녀만큼이나 40대는 가장 연령 중에서 진보적인 연령층으로 꼽히잖아요. 전재수 의원님 계시지만 20대 여성은 같은 20대인데 왜 남자는 이렇게 다릅니까? 40대만큼이나 진보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20대, 30대 남성은 안보 이슈보다는 예. 훨씬 다양한 이슈에 관심이 많은 거죠. 여성들은 젠더 이슈 또는 기후 이슈, 다른 이슈 다양성. 안보 이슈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20대 남자에 비하면 훨씬 더 관심이 들어가고 20대 여성들은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남자, 20대 여성, 20대 남자는 어떠면 많이 희생했다. 많이 했다 아이가. 이게 많이 이제 했다, 왜냐면 아이가.
국방의 의무를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보상받고 싶은 예. 심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력 단절이 일어났고 20대 여성 또 30대 여성에 비하면 상대적인 박탈감, 상박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젠더 갈등. 아니 우리는 뭐 봉사하고 기여하고 국방의 의무밖에 한 건 특별히 혜택 받은 건 없는데 남자들이 기득권을 많이 누렸다고 하니까 우리 억울해요. 이게 20대 남자인 거죠. 그렇군요. 정말로 각기 다른 별에서 온 20대 남녀 같아요, 성향이. 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분석. 별에서 온 거대죠. 별에서 온 그대다. 아는 유행은 오늘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야, 그러니 20대 남녀가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른 차이점을 보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